하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 아들한테 전화 한 통이면 넌 끝나니까 똑바로 해. 이혼하면 애들 다 데리고 나가고 난 손 주면 모를까 손녀딸들은 필요 없다. 이제는 서럽다는 생각보다 그냥 머리를 비우고 기계처럼 마치 로봇처럼 움직였어요. 애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었는데 시모의 말에 하나하나 상처를 받고 응해줄 기운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저도 사람인지라 참을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었고 도저히 이건 아니지 싶었습니다. 애 보고 참아주다가 결국 제가 폭발을 했고 남편에게 막 퍼부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들다고 폭발을 해도 하소연을 해도 그저 철없는 소리라고 여겼고 제가 더 할 말도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라면 절대 저런 말이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애들을 업고 안고 시댁에서 청소하고 살림하는 걸 본인 눈으로도 봐놓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미안하다. 팔은 안으로 굽는 게 맞다고. 나는 당신이 어머니나 누나한테 피해보는 거 아는데도 내가 중간에 끼어버리면 어머니께서 하도 난리를 치시니 내가 어쩌질 못하겠어. 당신이 나 하나 보고 시집 왔다는 것도 알고 우리 아이들도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아는데 그냥 내가 중간에서 더 힘들다. 정말 당신이 이런 못난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아주면 내가 조만간 다시 다른 집 알아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라며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어쩐지 뒷모습이 황량한 게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저와 시댁 사이에 중간에 끼어서 이리저리 못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입장 이해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편이 생각이 있다는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믿고 맞춰주기로 했는데 때마침 애들이 돌을 앞두고 있었을 때 형님이 드디어 만나던 분과 재혼 얘기가 나왔고 전 한편으로는 너무 다행이지 싶었어요. 형님은 자신의 본 성격을 감쪽같이 숨기고 재혼에 성공을 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지만 시댁 일을 도맡아서 할 때 안방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러게 이거사. 아무리 그 남자가 좋다 한들 아이를 가졌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 뭐 어쩌겠다는 거야. 너 아예 그때 수술하고 아이도 못 갔는데 가능성조차 없는 것을 어쩌려고 그래 라고 말을 하는데 참으로 경악스러운 모녀였습니다. 얘기를 우연치 않게 들어보니 한마디로 시누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상태였는데 재혼을 할 때 이 사실을 숨기고 아이를 가졌다는 핑계를 댔다 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들킬 거짓말을 왜 했나 싶었지요. 저는 인간 같지 않는 것들에 치를 떨며 재빨리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느닷없는 상황에 갑자기 저랑 남편을 시댁으로 불렀고 시어머니께서는 가족회의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어쩐 일인지 시어머니가 무거운 얼굴로 제가 시댁 안방에서 듣던 얘기들을 얼추 핵심만 짧게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신우의 치부라 숨길 줄 알았는데 순순히 얘기를 다 해주는 게 어쩐 일인가 싶었지만 아니나 다를세라 전 이날 살다 가장 황당한 말을 들어야 했지요. 올케, 내 상황에 대해 대강 들었지? 그래서 말인데 올케가 나보다 젊고 최근에 애도 낳아서 더 쉬울 테니 시험관 그거 딱 한 번만 더 하자. 애만 가지면 일단 다 내가 알아서 둘러댈 테니 올케가 대신해서 아이만 낳아주면 내가 앞으로 올케한테 평생 잘할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눈 딱 감고 쌍둥이들 가질 때처럼 똑같이만 하면 돼. 그래, 네가 네 형님 좀 살려줘라. 이러다 애 못 가져서 또 이혼이라도 당하면 너 역시 한 식구인데 죄책감 들 거 아니냐. 시집 와서 한 것도 없는데 이런 거라도 도와줘야지 가족이. 여태 내 아들이 먹이고 입히고 다 했으니 이제는 네가 우리 가족을 위해 도울 차례야. 뭐라고요? 나더러 지금 형님 애를 낳으라고요? 지금 다들 제정신이세요?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됐고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저 한 번만 더 이런 소리 들으면 그때는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러자 시모와 형님은 제 뒤통수에다 대고 여보란 듯이 내게 배은망덕하다며 제게 가족이 되어줬더니 이런 식으로 보답을 하냐고 하더군요. 저들이 언제 제게 가족이 되어줬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싶어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 홀로 절대 안 된다며 대답을 하다 뒤에서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 뭐라고 좀 해보려고 했으나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건 결국 남편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남편의 모습에 더 큰 충격을 받았고 남편을 흔들며 말 좀 해보라고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남편에게 큰 소리를 치자 굳게 닫힌 남편의 입이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누나 어렵게 재혼한 건데 이 문제로 이혼 당할 수도 있잖아.
당신이 그냥 친언니라고 생각하고 그 입장 헤아려줘서 출산만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 어려운 거 알지만 한가족끼리 못 도울 일이 어딨어. 아무리 말해도 제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고 저들은 애초에 정답을 정해두고 제게 통보를 하는 격이었지요. 한마디로 제가 저 자리에서 더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었기에 저는 자리를 피해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는 애들을 어르고 달래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충격적이라 뭐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속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기에 저는 홀로 감정을 삼켜냈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난 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하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혹시 저들이 우리 애들을 데려가면 어쩌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뭔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하니 제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애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 커졌지요. 절대 두 번의 실패는 없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전 이혼을 결심했고 홀로 애들을 키우며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애들이 아빠를 기억하기 전에 차라리 빨리 갈라서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나 도저히 안 되겠어. 언제까지 내가 시댁의 말도 안 되는 것에 맞춰야 해? 그냥 나 2번 이혼하고 말래. 당신네 가족들 내가 우스운 모양인데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는 지켰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나 당신 가족들한테 휘둘리기 싫으니 그만 우리 이혼하자. 라고 했는데 그러나 남편은 이런 제 결정에 쉽게 응해주질 않았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며 난리법석이었지요. 어떠한 말을 해도 완강하게 이혼을 못한다는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며 저홀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녔고 또 이혼 후 애들과 뭘 해먹고 살지 생각하며 다시 한번 홀로 서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괜찮은 일자리 하나가 나왔길래 급히 면접을 보러 가려는데 애들을 놓고 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에게 지인을 만나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애들을 맡기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으면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어서 제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고 겨우겨우 최대한 굽신거리며 인사 담당자의 비율을 맞춰주었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예감이 불안한 겁니다. 면접 끝나자마자 어딘가 모를 촉이 와서 연락을 했는데 전화도 통 받질 않고 괜찮겠지 하며 겨우 가라앉히고 어렵사리 면접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있어야 할 애들은 없고 남편만 홀로 소파에 잠들어 있고 애들이 없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급히 남편을 흔들어 깨웠는데 태연하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하고 누나가 애들 잠깐 데려갔어. 워낙 애들 예뻐하시잖아. 아무래도 쇼핑 데려간 것 같은데 그곳에서 옷이랑 신발 예쁜 거 사주려나 봐. 봐봐. 이렇게 우리 누나가 애들 예뻐하는데 자기 애는 얼마나 이뻐하겠냐고. 우리 누나 말라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데 당신은 아무 감정 안 되는 거야? 진짜? 친언니라고 한 번만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거냐고. 지금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됐고 당장 우리 딸들 데려와. 이 사람들 대체 어딨어? 당장 우리 딸들 내 앞에 데려다 놓으라고. 안 그래도 불안했는데 저 말을 듣자 저는 눈이 뒤집혔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시댁으로 갔는데 그 짧은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급하게 가서 문을 두들겼으나 인기척도 내질 않고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호흡도 가빠지고 너무 불안했어요. 유리야, 유미야. 동네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한참 두들기고 난리를 치는데 아무래도 경찰을 불러야 할 것만 같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안에서 딸아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그제서야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애들을 품에 안고 대체 이게 뭐하는 거냐며 언성을 높였는데 한참 흥분해 있던 제게 시모와 형님은 태연하게 말하더이다.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내가 이것들 할미인데 애들도 못 보냐? 그냥 좀 보려고 데려왔다. 그리고 너 이혼한다고 난리치고 있다며. 근데 애들은 두고 나갈 생각인 거지? 내 아들 피가 섞였는데 네가 다 데리고 나갈 심보는 아니지? 엄마, 그걸 뭐하러 올케한테 물어? 당연히 내 동생 딸들인데 내 동생이 키워야지. 막말로 올케가 벌이가 있어 뭐가 있어. 이런 엄마한테 누가 애를 키우게 하겠어? 차라리 잘 됐어. 어차피 동철이 혼자 키우기 힘들 텐데 내가 키우면 그만이지. 뭐 안 그래? 올케? 이 사람들 뭐라는 거야? 저번엔 나더러 이혼하면 딸들 데리고 나가라면서요. 손주가 좋지 손녀딸은 필요 없으시다고. 일부러 나 피말리려고 작정하고 그런 거죠. 이 상종 못할 인간들. 당장 내 새끼 내놔.
이들은 제 약점을 딱 잡고 말로 몇 번이고 생채기를 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손으로 그들을 뿌리친 후 초인적인 모성의 힘으로 저는 급히 애들을 데리고 나올 채비를 하며 한마디를 해줬어요. 두고 봐요. 내가 어떻게 하나. 내 새끼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헛소리 그만들 하시고 꿈 깨세요. 다시 한번 나한테 이렇게 하면 당신 인생들도 다 부숴버릴 테니까 건들지 마. 라고 이를 뽀드득 갈고 나와버렸고 그 후 급히 집으로 와서 애들을 데리고 안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싶어 머리가 복잡했어요. 저는 제 앞으로 꼭 숨겨둔 쌈짓돈으로 어떻게든 원룸이라도 구해서 나가야지 싶어 급하게 집을 알아봤습니다. 쌈짓돈이라고 해봐야 500만 원 수준이라 좋은 집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이혼하면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겠지만 당장 받을 돈이 아니기에 막막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님과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고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남편에게 연락해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순간 애들을 안방에 눕혀두고 그들을 상대해야 했지요. 저 역시 더는 물러설 것도 없었고 벼랑 끝이었기에 시모와 형님을 상대하는데 더욱 악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님과 시모는 제게 빌고 또 빌며 아이를 낳아달라고 애원을 했고 제 다리까지 붙잡고 난리를 쳤지요. 옳게 내가 미안해. 아까는 그냥 나도 모르게 겁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내가 지금 이혼당하게 생겨서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 제발 한 번만 도와주라. 내가 이것만 대신해주면 정말 평생 옳게 눈에 거슬리는 행동 절대 안 하고 입 닫고 살게. 제발 부탁이야. 여기서 안 들어주면 나도 어떻게 할지도 몰라. 제발 좀 부탁할게. 그래 수키야, 너 이런 애 모진 애 아니잖니. 네 형님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네가 도와줘야지 어쩌겠니. 이렇게 이혼해서 나가봤자 애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네 능력에 애들만 고생시키니까 그냥 조용히 살면서 이번만 맞춰주면 안 되겠니? 그게 너도 애들도 더 현실적으로 좋은 거 아니냐? 이들의 모습을 보며 하는 말을 듣는데 정말 정신이 500년은 빠진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는 서늘하게 저들을 보며 머릿속에서 빠른 계산을 했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형님한테는 제일 무서운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지요. 바로 형님의 남편을 찾아가서 모든 실체를 알리는 일이었어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마냥 그들의 행동에 당하고만 있진 않았거든요. 혹시 몰라 녹음도 했었고 그들이 평소에 제게 보내던 막말이 담긴 문자들도 모조리 보여주며 형님의 실체를 알려줬고 현재 제 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어이없어하며 황당해했던 형님 남편은 제가 증거자료들을 보여주며 자신의 아내에 관한 것들을 진실을 밝히자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듯 몇 번이고 다시 들어보며 확인을 하고 숨을 토해냈습니다. 아내가 이런 사람인지 전혀 몰랐네요. 내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처남댁한테 부탁해서 낳아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내 아이를 대신해서? 뭔가 이상해서 저도 좀 눈여겨보기는 했었는데 처남댁 덕분에 확실하게 그 여자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네요. 더 이상 처남댁도 참지 말고 사시고 지켜주지도 못하는 남편 외면하고 혼자 새 출발해요. 이혼 그까짓 거 요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들도 온전히 지키시려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 사람들 법적으로 해결을 봐야 아마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처남댁만 원한다면 내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테니까 말만 해요. 라고 말하며 제게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사냐며 당장 고소를 하라고 오히려 도와준다고 하셨지요. 분명 이 사람도 배신감에 치가 떨릴 텐데 생판남인 저를 도와준다는 말에 저는 염치 없지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 홀로는 도저히 이혼할 엄두가 나질 않았거든요. 다행히 그분 도움 덕분에 형님을 고소해버렸고 이혼도 무사히 했습니다. 형님은 제가 드린 증거가 요긴하게 쓰여 당연히 위자료 한 푼 없이 이혼을 당했고 저는 남편으로부터 양육권을 가져왔고 양육비와 위자료를 챙겨서 나왔습니다. 당장 애들과 살 곳도 없어 막막했으나 형님 남편이 도와주신 덕에 일이 잘 풀렸지요. 그렇게 이혼 후 저는 그들과 떨어진 타지로 이사를 해서 애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일하며 돈을 벌면서 아이를 혼자 봐야 했기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말도 못하는 애들이 엄마라고 불러주는 그 행복감을 느끼며 혼자지만 아빠 역할까지 최선을 다해 애들을 키웠습니다. 사실상 이혼을 하고 애들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면접 교섭일 때문에 종종 애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면 저도 마주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날이 갈수록 남편이 꽤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왔고 나올 때마다 점점 살이 빠져가서 아이들이 이상하게 여기며 아빠 어디 아프냐고 말해도 괜찮다고만 말하고 딸들을 안고 한숨만 내리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무시하다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놀이동산까지 가주고 언젠가부터인가 아빠의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이길래 슬쩍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제가 마치 물어주길 기다렸단 듯이 다 털어놓더라고요. 나 누나랑 어머니랑 완전히 의절했어. 아무리 가족이지만 도저히 난 못 살겠더라. 왜 당신이 그렇게 치를 떨었는지 알 것 같아. 내가 쭉 독립해서 살아서 우리 가족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 한 집에서 온 식구가 살고 있어도 누나는 돈도 안 벌고 엄마는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일도 안 하고 있다 보니 결국 내 벌이로 모두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둘이 워낙 스트레스 풀려고 쇼핑을 해대며 카드를 긁어대니 나 지금 그 빚 갚느라 죽을 판인데다 자꾸만 나더러 자기네 일해줄 수 있는 고분고분한 여자를 아내 삼아 데려오라는데 다들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 당신이 옳았어. 내가 다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 벌받고 있나 봐. 라고 후회하는데 결국 본인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가족들이 본인 돈으로 기대어 사는 모습을 보며 살다 지쳐서 홀로 시골에 내려가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편으로는 안쓰러웠던 게 남편은 굉장히 지쳐 보였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속세에서 벗어나 편하게 사는 듯 보였습니다. 언제 한번 아이들 등살에 그가 사는 시골집을 가봤는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농사도 짓고 아이들과 산에서 밭에서 굴러다니면서 웃는 모습을 하며 이제라도 편해져서 다행이지 싶다가도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모든 말을 털어놓은 후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지요. 나 사실 당신하고 이혼한 거 너무 후회하고 있어. 아니 더 정확하게는 당신 같은 사람 놓친 걸 너무 후회하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당신도 우리 애들도 놓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너무 늦게 깨닫게 되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산산조각 낸 것 같아서 너무 후회스러워. 나한테 가족은 이제 당신과 애들 뿐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정말 밉고 싫겠지만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도 이제 당신처럼 가족이 없어졌는데 당신과 아이들이 내 가족이 되어주면 안 돼? 그런 말을 이제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 애들 엄마이기 전에 나도 여자고 사람이야. 행복하게 살 권리 있고 2번이나 실패해봤으면 됐지. 3번은 없어. 그러니 그런 나약한 소리 말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 적어도 애들이 커서 아빠를 봤을 때 부끄러운 모습은 보이지 말란 말이야. 남편은 저를 잡았지만 저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후회 속에 반성하며 사는 남편에게 흔들린 것도 사실이고 안쓰러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또 본 모습을 보일까 싶어 속기 싫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애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면접 교섭일을 통해 남편을 여전히 보며 살던 중 남편이 제게 진심으로 애원하더군요. 얼마 전에 어머니와 누나가 찾아와서 나한테 돈 달라고 온갖 땡깡을 다 부리면서 악담을 쏟아붓는데 나는 그들이랑 완전하게 의절하고 남으로 살려면 이 나라를 떠나지 않고선 아들이고 동생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쫓아올 것 같아 무서워. 이것까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간 내가 보험료를 안 내서 잊고 있었는데 내 앞으로 종신보험을 10개 가입한 게 있는데 난 그땐 그냥 누나가 설계사 일을 해서 실적 올리는 것 때문에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요새 내가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사는 게 심상치 않아서 자꾸만 누나와 엄마가 수상하더라고. 안 되겠다 싶어 수익자들을 다 우리 딸들로 돌려놓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근데 난 자꾸 당신이랑 우리 딸들도 함께 가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미안해 부담 줘서 라고 말을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진실에 헉하며 저는 남편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공기 있는 속에서 살아도 남편은 여전히 피폐하고 야윈 몰골은 신경 쓰이게 만들었고 그래도 지들 아빠라고 유치원생 딸들이 고사리 손으로 매달리며 아빠 괜찮냐고 걱정하며 저를 향해 서툰 말로 아빠랑 같이 가자고 아빠 지켜주고 싶다고 저를 독촉하는데 남편에 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집안에서 저를 지켜주지 못한 남편을 또 한 번 믿고 떠나면 후회하지 않을 것인지, 내가 이 사람을 애아빠이자 다시 남편으로 맞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만 했어요. 사실 여타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백마탄 왕자님이 딱 나타나서 무능력한 남편 물리치고 저와 우리 아이들을 모두 책임져주면 아주 통쾌함을 날려주었겠지만, 제 앞에는 아무도 없이 그저 아빠의 빈자리를 쓸쓸해하며 아빠의 정을 그리워하는 내 아이들과 세상에서 내 아이들을 가장 사랑해줄 유일한 남자가 앞에 있을 뿐이었죠. 제가 2번의 결혼을 해봐서 느낀 것은 남자 따지고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는 애아빠인 남편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무릎 꿇고 제 손을 잡고 지난 날을 후회하며 울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꽤 많이 흘렀지만 남편과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천천히 애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까워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애들도 아빠와 함께하는 걸 익숙해하고 진심으로 원할 때 저희 2사람은 재결합을 했어요. 전 아직도 어린 딸들이 아빠와 엄마와 함께 산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매달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요. 우리가 무럭무럭 잘 자라서 엄마 아빠의 힘이 되어줄게요.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왈칵 눈물샘이 솟구친 저희 부부는 딸들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저를 완벽하게 안심시키고 시댁과의 완전한 의절을 위해, 또 애들의 미래를 위해 저희 부부는 이민을 택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타국이지만 한국에서 지낸 시간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실제로 재결합 후 시댁 식구들과는 남편도 저도 연락한 적이 없어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저희 남편은 진심으로 제게 반성하는 만큼 저에게 훨씬 더 잘하고 있고 딸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엄마 노릇을 잘한다 하더라도 아빠의 존재는 꼭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온전히 서로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길고 긴 터널을 몇 년간 묵묵히 걸어온 듯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그 터널 끝에 밝은 빛이 가득한 행복이었다는 것을 깨우친 후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이젠 애들도 많이 컸고 남편과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못다한 신혼 때처럼 시간을 자주 보내며 지금 50대까지 알콩달콩하게 지내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고 사람 고쳐서도 잘 쓰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보셨다면 기구한 팔자로 살았던 걸 아실 텐데요. 이런 저도 결국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도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